네, 2부 첫 코너 글로벌 증시부터 시작합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미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좀 또 이유라고 하면 경제 지표가 부진했는데요. 지난번 그 소매 판매 쇼크에 이어서 간밤에는 주택 지표 또 내구재 주문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해석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9일 만에 오늘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늘 조정을 보인 그 하루로 일단 되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제 지표가 좀 잇따라 발표된 것이 시장에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하루로 일단 적용이 됐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구재 주문부터 말씀드리면 1.2% 증가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컨센서스가 1.5%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문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거로 제가 그래프까지 좀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IHS 마켓에서 나오는 제조업 PMI가 드디어 좀 발표됐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17개월 만에 제일 낮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53.7이 나왔는데요. 1월달 수치가 54.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기존 주택 판매를 좀 준비해봤는데. 기존 주택 판매가 마이너스 1.2% 전년 동기 대비 나왔는데 이 수치가 주택 판매 대수를 보면 494만 채가 나왔거든요. 494만 채는 어느 정도냐면 절대 기준으로 보면 2015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 모두 좀 시장에서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상품 가격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정을 좀 보인 좀 하루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동안 금 가격이라든가요. 그리고 불이 가격이 얘기되었고요. 팰러디움까지 좀 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금도 좀 1% 이상 떨어졌고요. 구리도 그리고 아주 잘 나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던 팰러디움도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워낙 급등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었고요. 일정 수준의 차익 실현 심리가 좀 광범위하게 나오면서 상품 가격도 쉬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웬만한 것들이 좀 쉬어가는 것들이 오늘 모든 자산이 가격 있는 자산 상품 시장에서는 똑같이 적용된 것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예, 원자재 시장에 팔라디움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주가가 올해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월가에서도 이제 좀 가파르다, 지나치다는 생각과 함께 더 갈 수 있다는 시각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늘 시각은 상반되는 거고 사실은 시각이 하나로 모아지면 쉽습니다.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엇갈리면 헷갈리는 건데 오늘도 그런 엇갈리는 의견들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전히 시장이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건 어저께 오늘 잠시 좀 쉬었지만 어제는 제가 어드밴스 그리고 디클라인 라인, 소위 ADA 라인을 보이면서 ADA 라인이 뉴욕 증권의 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꺾일 장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긍정적인 의견부터 소개해드리면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을 달구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 분명한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타결을 되면 도대체 S&P 500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왜 S&P 500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여전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지표. 우리를 보면 이제 코스피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흥미로운 것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한 11%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하죠. 최근 들어서 연말부터 주가가 확 떨어진 거가 12월 24일부터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반등폭이 20%를 넘어서면서 다시 불마켓까지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많은 부분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측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반등에도 불구하고요. 반등한 것에 일정 수준 그런 기대감, 우리가 쉽게 해서 기대감이 주시장에 녹아져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 초부터 이게 무역 전쟁이 아주 본격화된 거 아닙니까? 무역 분쟁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가를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그 이후에 작년에 미국 기업들이 S&P 500 기준을 보면 연간을 보면 23% 이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오른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올해 한 해도 또 적건 많건 간에 또 5%에서 6% 정도 이익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에 지금 많은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고 얘기해서 보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 완전히 타결되면 오히려 주가는 1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긍정적 의견도 있는데요. 전혀 반대되는 시각을 제가 그저께였네요. 군드라우, 채권왕 군드라우 얘기를 해드리면서 미국의 소위 회사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고 상당히 버블이 있다. 채권시장에 버블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검색하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에 약간 또 추종하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트랜드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3, 4년간 회사채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하는데요. 정확히 한번 계산해 봤더니 현재 상업용 전체, 그러니까 미국에 깔려있는 상업용 채권이 40%의 전체적인 절반에 육박하는 3조 3천억 달러가 2023년, 앞으로 5년 동안 만기가 도래하고요. 특히 가장 많은 거가 올해, 내년, 후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결국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좀 반등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저께 군드라우 얘기도 해드렸지만 엄청난 충격이 올 것에 아직 맛보기밖에 안 왔다. 이런 쪽에 좀 부정적인 분들도 여전히 많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양대 산맥, 한쪽은 긍정적인 불, 한쪽은 보수적인 베어가 맞붙이진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요. 작년 말에는 올해 시장 다 안 좋을 거라고 의견이 모아지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모아지면 오히려 역발상이 쉬운데 의견이 분분하니까 말이죠. 예. 뉴욕 증시 특징주 또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알보말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알보말 하면 아마 조금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한 2차 전지가 대규모로 수요가 되는 건데요. 소위 그 핵심 소재가 된 리튬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보면 대여섯 회사가 전 세계 리튬 광산을 꽉 잡고 있습니다. 광산과 그 생산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 1위 회사가 바로 엘버말입니다. 이 엘버말은 미국 회사가 되겠고요. 2위는 칠레에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두 회사가 물론 엘버말이 25% 그리고 칠레 회사가 한 20% 조금 넘어서 두 회사가 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 기업들이 모두 작년 내내 주가가 재미없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상당히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다라는 소위 비판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침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실적 기대 이상을 발표하는 데다가 향후에 대한 전망도 급상향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주가가요. 7% 넘게 급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지금 다시 한번 전기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전기차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왜 전기차냐는 얘기인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수소차는 상당히 성장이자 꿈을 먹어야 되는 거고 전기차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월별로요. 신차 판매 중에서 과연 전기차가 얼마나 팔린지를 2015년부터 월별로 쭉 계속 그려온 그림이 되겠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드디어 중국에서는 7%가 넘어섰고요. 미국과 유럽은 4%를 넘나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차는 이제 시장이 왔다. 그러니까 전기차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전기차에 관련된 소위 소재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이킬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엘버말 얘기가 다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회사는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얘기하면 수많은 관련주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나 MTS에 써보시면 아마 50개에서 1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전기차 관련주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상단에 있는 건 대한민국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랑요. 석유화까지 같이 보신다면 LG화학 이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삼성, SDI 오늘뿐만 아니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